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인데요. 앞서 제가 저를 소개했을 때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다는 말처럼 저는 현재 남편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제게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젠 제게 용서받지 못하는 곳으로 영영 떠나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애기 아빠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나마 남편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남편이 있는 곳까지 제 진심이 닿지 않을까 하고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어요. 드라마나 영화처럼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현실 그 자체였어요. 저희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입사한 동기로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던 관계였어요. 보통의 입사 동기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죠. 입사 초기엔 힘이 되는 존재가 동기밖에 없으니 남편과 저는 자주 만나 술잔을 기울였어요. 둘이서 만나면 상사도 씹었다가 거래처 사람도 씹었다가 아마 안주보다 상사를 더 많이 씹었을 거예요. 저희는 회사 마치고 둘이서 술 마시러 가는 게 습관이 되었을 정도로 자주 만났었어요.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머릿속에 정리하고 서로 먼저 이야기하려고 시동 걸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거 없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행동인데 당시엔 얼마나 재밌고 웃기던지 이야기 꺼내려고 준비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엄청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서로가 너무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괜히 심장이 간질간질거리고 빠르게 뛰면서 작은 행동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죠. 한번 그러고 나니 그 뒤로도 계속 저희도 모르게 서로한테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남편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직원들과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 저더러 동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손사래까지 치면서 아니라고 했죠. 나 요즘 이상해. 매일같이 퇴근해서 술 마시는 동기 있거든? 근데 내가 요즘 그 동기만 보면 머리 정리하고 있고 옷 정리하고 있다니까? 뭐? 네가? 지금도 앞머리가 어디로 뒤집어졌는지 신경도 안 쓰는 네가? 지금 셔츠 단추 하나가 중간에 풀려 있는 것도 모르는 네가? 어, 진짜네? 야, 장난치는 거 아니고 나 진짜 진지하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녀도 신경 안 쓰는 내가 동기를 신경 쓰고 있다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 너가 그 동기 좋아하는 것 같구만. 너도 네 마음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머리도 신경 쓰고 옷도 신경 쓰는 거겠지. 이걸 입 아프게 내가 다 말해줘야 알아? 에이, 설마. 내가 그 사람을 왜 좋아해?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반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건 나도 모르지. 매일 술 먹으면서 정들었나 보지. 너, 그 사람이 다른 여직원이랑 있을 때 어때? 막 짜증나고 화나지? 그게 좋아한다는 증거야. 남편이 여직원과 있는 모습을 다시 생각해도 화나는 것이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저는 남편을 같은 직장 동기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제 감정에 워낙 솔직한 사람이라 제가 남편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거절당하든 말든 남편에게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평소처럼 퇴근해서 술을 기울이고 있었고 상사를 씹어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계속 고백할 타이밍만 보면서 괜히 술잔만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어요. 아우, 정신없어. 왜 계속 술잔을 괴롭혀요? 표정도 아까부터 심각해서는. 지금 우리 평소랑 너무 다른 거 알죠? 지금 되게 어색해. 그런가? 아닌데? 저 안 심각한데?
평소랑 똑같은데. 저 사실 진혁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그 있잖아요.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저도 오늘 가영 씨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저 요즘 계속 가영 씨만 보여요. 회사에서도 식당에서도 계속 제 눈에 가영 씨가 들어와요.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 확신이 없어서 제가 먼저 고백하고 빠지려고 했는데 남편도 저와 마음이 같았고 머뭇거리는 저를 보고 용기를 내서 먼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고 술잔은 그대로 깨져버렸어요. 남편은 곧바로 직원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떨어뜨려 깨진 술잔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깨진 술잔을 다 치우고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이거 거절이냐고 멋쩍은 듯 웃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엄청 큰 목소리로 아니라고 좋아한다고 말해버렸어요. 당연히 쩌렁쩌렁한 제 목소리에 거기 있던 직원이며 손님이며 다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졸지에 저희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연인이 되었죠. 그렇게 사내 연애가 시작됐고 연애를 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누가 더 부유하고 가난하다 할 것 없이 둘 다 비슷한 집안이라 결혼 허락받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다 좋으신 분이라 저희는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연인일 때와 부부일 때의 분위기가 다르니 2년간 연애했어도 2년 동안 신혼을 더 즐기다가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그 전에 저희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녔고 2년 후 저는 임신 준비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낳고 계속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돌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온 거예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하는 모든 것에 응원을 하지만 솔직히 사업이라는 게 한 번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누구도 못 말리는 똥고집이 있었고 결국 남편 뜻대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구두 사업을 했는데 처음 시작했던 상품 중 하나가 빵 터지면서 정말 운이 좋게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운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똥꼬집 덕분에 성공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인기 절정인 그 제품은 저희 가족도 시댁도 디자인이 별로라고 내놓지 말자고 했던 구두거든요. 남편은 특이하게 생긴 걸수록 더 이목을 집중하고 관심이 가는 법이라고 끝끝내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남편의 말대로 그 구두가 유독 인기가 많은 거예요. 모든 제품을 한정판으로 팔았었는데 그 구두는 3차까지 재판매를 해도 계속 판매 문의가 쏟아져서 남편 브랜드 제품 중 유일하게 한정판이 아닌 구두가 됐어요. 날이 갈수록 매출이 늘어났고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저희 가족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면 변하게 된다는데 저희는 변함없이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도 연애할 때랑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저와 딸아이에게 잘했고요.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나 좀 걱정돼. 원래 갑자기 큰돈 만지면 눈 돌아서 사람이 변한다잖아. 너네 남편이 지금은 안 그러지만 나중에라도 변하게 되면 어떡해? 꼭 우리 남편이 변하길 바라는 것 같다.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 그이 연애할 때도 결혼한 지금도 한결같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인데. 너의 오랜 친구로서 충고하는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좀 새겨들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 고맙다. 친구들은 남편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늘 의심의 끈을 놓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믿음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어떤 일이 생기든 가정을 지킬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10년이 지나서도 남편은 본인보다 저와 딸 생각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점차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술에 찌들어서 집에 들어오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당신 지금 어디서 뭐 하다가 오는 길이야? 아우, 냄새. 또 술이야? 어? 요즘 왜 계속 술에 취해서 오는 거야? 당신 원래 안 그랬잖아. 나도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가장이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겨우 술 마셨다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늘만 마신 거 아니잖아. 요즘 계속 술 퍼마시고 오잖아. 나도 봐주는데 한계가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딸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당신은 쪽팔리지도 않아? 남편은 언젠가부터 계속 술을 퍼마시고 가끔은 외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니 술은 그냥 기본이고 외박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나가서 혼자 살려고 하니까 정말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처 모텔에서 지내고 있길래 제가 억지로 집으로 끌고 왔어요. 한 번도 싸운 적 없었던 우리는 이제 싸우지 않는 날이 없게 되었죠. 도대체 요즘 남편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회사 일에 관여를 안 해서 남편 회사에 아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매일 혼자서 손톱만 물어뜯으면서 남편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렸죠. 남편은 역시나 술을 마시고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볼 정도 취해서 왔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3차 가자고 하는데 어찌나 술 냄새가 나던지 남편 얼굴에 토 안 한 게 다행일 정도였어요. 대충 남편을 침대에 눕혀놓고 옷 갈아입히는 걸 포기하고 겉옷만 벗겨서 정리했어요. 겉옷이 다 구겨져서 살짝 털었는데 종이 한 장이 떨어지더라고요. 펼쳐보니 남편이 술집에 간 영수증인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술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머릿속이 번쩍하더니 제 눈이 남편의 핸드폰을 쫓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소중한지 남편이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길래 뺏어 들었어요. 이미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라 제가 휴대폰을 뺐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남편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고 제일 먼저 메신저를 들어가 봤어요. 사업을 하니 아무래도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더라고요. 괜히 의심한 건가 싶어서 다시 남편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알림음이 들리는데 메신저 창이 잠깐 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불륜에 관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봤던 내용인데 요즘은 비밀 메신저라고 해서 알림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본인이 직접 따로 그 메신저의 잠금을 해제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저도 TV로만 봤지 실제로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비밀번호를 몰라 그 메신저 잠금을 풀어볼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 겉옷에서 떨어졌던 영수증을 몰래 챙겨서 그 술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오니까 다음날에도 분명히 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찾아가 보니 역시나 남편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옆에 여자 하나 앉혀놓고 둘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이 있는 자리로 가서 그대로 여자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요즘 계속 술 마시고 다니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니? 어? 술집 년이랑 노닥거리고 있었냐고. 하필 바람이 나도 왜 이런 술집 년이야? 이 아줌마 뭐야? 다짜고짜 내 머리 왜 잡냐고. 오빠, 이 여자 뭐예요? 아닌 여자예요? 머리 좀 놔봐요. 아닌 여자? 네가 오빠라고 부른 남자 와이프다. 너 아주 잘 걸렸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았는데 잘 됐네. 오늘 다 같이 죽자. 이리 와. 머리 좀 놔요. 내 머리 다 뽑히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계속 이러면
나 아줌마 폭행죄로 신고할 거야. 그런 줄 알아. 내가 무서워할까봐? 니녀는 상간녀 소송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거야. 그래, 누가 손해인지 한번 해보자고. 저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고 제 힘이 못 이겨 여자가 휘청이다가 넘어졌어요. 다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앞을 막더니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집까지 왔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혹시나 딸이 깨기라도 할까봐 화도 못 내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고함을 지르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난리를 부렸어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사이엔 딸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딸이 중학교도 가야 하고 아직 갈 길이 먼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수 없었거든요. 아이가 상처받는 게 죽는 것보다 싫어서 저만 참으면 될 것 같았어요. 어차피 이혼 안 할 건데 남편이 뭐라든 신경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불륜 사실에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친정 아버지까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설명을 들었지만 용어들을 몰라서 자세히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대충 저희 아버지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서 있던 길 위쪽이 오르막길이었대요. 그 오르막길에 화물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화물차에 결함이 있었는지 파킹 브레이크가 고장나 화물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덮친 거예요. 구급차에 실려왔을 당시엔 의식이 있었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제게서 아버지를 뺏어간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저한테 왜 이러는 건지 따지고 싶었죠. 어머니는 이미 충격에 혼절하셨고 저라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지켜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버지 부고 소식을 전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장례식 지내는 내내 남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았어요. 친인척들이 남편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해외 출장 가서 못 오고 있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가영아, 장례식 내내 곽서방이 안 보인다. 설마 곽서방 아직 안 온 거야? 에이, 설마 안 왔겠어? 잠시 화장실 갔거나 우리랑 타이밍이 안 맞았겠지. 아, 저희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올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오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연락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위가 장인어른 장례식에 안 오는 게 말이 되나? 일이 가족만큼 중요한가? 곽서방도 참 답답하네.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그렇지.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멋쩍은 미소만 지었어요. 해외 출장은 개뿔. 또 그 술집에서 여자랑 술 마시고 있을 테지만요. 저는 장례식을 다 마치면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뭘 하고 다니든 딸을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온 행동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라는 사람이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나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짓이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짓이었어요. 친정에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늦게 집에 왔더니 남편이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날라온 종이에 놀라는 듯 하다가 이혼 서류라는 걸 확인하고 무덤덤하게 비어있는 부분을 작성하고 도장 찍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 섞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해왔던 결혼 생활을 끝마쳤어요.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고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다니든 더 이상 제 일에 관여할 사람도 없었고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신경 쓰고 참견할 일이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모아왔던 돈으로 조그만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행복했고 아팠던 지난 과거들은 모두 잊고 딸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매출이 엄청난 편은 아니었지만 적자 나는 건 아니라서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딸은 나이에 비해 철이 빨리 든 건지 아빠 이야기하면 제가 속상해할까봐 아빠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씩씩하게 잘 지내주었어요. 혹시나 딸이 아빠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어요. 딸을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연을 끊으라고 하겠어요. 딸은 남편을 만나도 저만 남편이랑 안 마주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혼자서 딸을 키운 지 4년이 흘렀고 저는 이혼 후 남편의 소식을 듣지 않았어요. 아마 못 들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만 저한테 들어온 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카페 오픈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 남편과 같이 다녔던 회사 직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간만에 온 연락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메신저를 확인해봤더니 부고장이더라고요. 부모님 중에 돌아가신 건가 하고 고인 이름을 확인하는데 저희 남편 이름인 거예요. 저는 바로 문자를 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방금 보내주신 문자 뭐예요? 이거 저희 애기 아빠 이름 아니에요? 고인 이름 적는 칸에 애기 아빠 이름이 왜... 가영씨, 놀라지 말고 들어. 오늘 새벽에 진혁씨 사망했대. 암으로. 나도 가영씨랑 진혁씨 이혼한 거 알고 보낼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안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아, 네.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인사가 늦은 것 같은데 잘 지내세요? 나야 뭐 똑같지. 여전히 회사 잘 다니고. 에휴, 이런 일로 연락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안해. 이혼한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 아빠니까 잠깐 들렀다가 나도 퇴근하고 들러야겠네. 알겠어요.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봬요. 고인이 정말 애기 아빠가 맞았고 새벽에 암으로 세상을 떴다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4년 만에 듣는 소식이 부고 소식이라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남편 장례식장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솔직히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온 게 괘씸해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처럼 애기 아빠고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안 가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딸의 학교에 전화해서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드린 뒤 조퇴를 시켰고 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검정 옷으로 바꿔 입히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아직 낮이라 퇴근 시간이 아니다 보니 사람이 별로 없고 한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와줘서 고맙다고 조심스럽게 끌어안아 주었어요. 보조금 넣고 절만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저희를 붙잡는 거예요. 딸도 배고프다고 먹고 가자고 해서 억지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딸은 정말 배고팠는지 제 것까지 해서 밥을 2그릇이나 먹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서 한 숟가락밖에 먹질 못했어요. 딸에게 국을 조금 더 주려고 그릇을 들고 일어났는데 누군가 저를 찾더라고요. 입구로 나가보니 배달원 한 분이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저를 왜 찾냐고 하니 남편이 제게 보냈다고 하면서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죽었는데 어떻게 보냈냐고 했더니 배달원은 자신도 그것까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형형색색의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제가 들고 있는 꽃바구니를 보더니 저마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저 꽃은 좀 아니지 않아? 알록달록한 게 여기랑 전혀 안 어울리는데 무슨 생각으로 여기서 저런 꽃 배달을 받은 거래? 죽은 남편이 보냈다잖아. 그게 가능한 일인가?
죽은 사람이 배달을 어떻게 보내?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죽을 날 알고 미리 주문한 건 아닐 테고.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남의 장례식장에 엿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람? 저건 죽은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지. 안 그래? 사람들은 꽃바구니를 가리키면서 수근수근거렸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꽃바구니를 유심히 보다가 꽃 사이에 껴있던 편지를 꺼내더라고요. 편지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남편의 글씨체가 맞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보았어요. 남편의 글씨체가 한 장 가득 빽빽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쓴 건지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고 저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 회사가 위태로웠었더라고요. 저는 회사 일에 전혀 관여를 안 해서 몰랐었어요. 혹시나 회사가 망하면 빚덩이에 안게 될 텐데 저한테까지 피해갈까봐 그 전에 저와 이혼하려고 일부러 바람피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납골당으로 갈 때 몰래 뒤에 따라와서 저희가 간 뒤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갔대요. 그리고 딸은 남편이 저와 왜 이혼을 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었고 저한테 말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신신당부하는 바람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이혼한 뒤 딸이랑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암에 걸리는 바람에 딸이 알면 제 귀에 들어갈 것이고 짐이 될 것 같아서 딸이랑도 연락을 끊었대요. 그리고 죽기 전날 쓴 편지인지 내일 아버지께 가면 제대로 사과해야겠다고 장례식장 못 가서 죄송하고 저를 끝까지 못 지켜줘서 죄송하다고 빌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셔서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엄마랑 나 정말 많이 좋아했어. 아니야, 잘한 거야. 아빠가 부탁한 건 들어줘야지. 우리 딸 잘했어. 이렇게 된 거 너 탓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엄마,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알겠지? 아빠 아픈 건 나도 몰랐어. 아빠 아픈 거 알았으면 엄마한테 다 말했을 거야. 그것도 아빠 뜻인 거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그동안 힘들었겠다. 그동안 아빠 이야기 하고 싶었을 텐데. 저와 딸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고 거기에 있던 시댁 식구들과 조문객들도 저희 얘기를 듣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저는 직원한테 며칠간 자리 비운다고 연락을 했고 남편 마지막 가는 길까지 다 지켜봤어요. 납골당 가서도 울면서 잘 지내라고 다음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고 했죠. 남편이 힘들었던 걸 왜 그동안 몰랐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알았을 텐데 무심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다면서 자책을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몇 날 며칠을 방구석에 박혀서 울었던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밥상을 차리면서도 울고 밥을 먹으면서도 울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갔어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러 남편 집에 갔는데 저희가 살던 집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 착용했던 커플 아이템부터 저희 딸이 아기 때 입었던 옷까지 남편은 전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희 추억이 가득한 물품을 보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남편처럼 버리지 않고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에 따로 빼놨었어요. 치우고 보니 옆에 다른 상자도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A4 크기의 되게 얇고 작은 상자라 뭐가 들어있을지 예상도 안 됐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집 문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집 집 문서인 것 같았는데 분명 부도됐으면 집도 같이 날아갔을 텐데 어떻게 여기에서 계속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집 문서를 자세히 봤는데 이 집이 저희 딸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부도되기 전에
딸의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 같았어요. 이미 저와 이혼했고 딸은 제가 데리고 와서 양육권도 제 쪽에 있으니 남편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도 서류상 남남이라 저희 쪽엔 영향이 가지 않았거든요. 집 문서 제일 뒷장에 포스트잇이 하나 있었는데 글자를 보니 이것도 남편 글씨였어요.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집을 팔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딸과 같이 다시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남편의 물건도 치우지 않고 따로 한 곳에 모아뒀고요. 딸도 다시 이 집에 들어오게 되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새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이라고 하면서요. 다시 이 집에 들어온 게 그렇게 좋아? 전에 살던 집이 더 넓지 않아? 넓고 좁은 건 상관없어. 난 이 집이 좋아. 아빠랑 같이 살았던 곳이잖아. 아빠랑 같이 있는 기분이야. 나는 절대 이사 안 할 거야. 결혼해서도 여기 살 거야. 네가 결혼해서 여기 살면 나는 어디서 살라는 말이야? 엄마 내쫓으려고? 아니, 엄마도 같이 살면 되지. 난 엄마 모시고 사는 남편 만날 거거든. 이 집에서 엄마랑 나랑 남편이랑 셋이서 살 거야. 무조건. 딸은 여기로 이사 온 뒤로 웃음이 더 많아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아직 결혼 사진을 안 치웠길래 더 예쁜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있는 협탁 위에 올려놨어요. 재산 분할하는데 남편 사망보험금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남편 보험금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 중이에요. 남편이 나중에 딸 결혼할 때 쓰길 바랄 것 같아서 건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 딸과 소중한 추억을 쌓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 납골당에 찾아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줘요. 선선한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듣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죠. 언젠간 남편을 다시 만나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만나게 되면 살면서 행복했다고,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랄게요.